맞습니다. 우리 이어서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9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2020년 6월달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 호르몬 A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고 이 피부 근처 혈관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은 수축 또는 이완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저온 자극, 즉 주변의 날씨가 굉장히 춥다라는 거죠. 이 저온 자극이 들어왔을 때 뇌하수체가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TSH라는 호르몬을 분비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됐었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갑상샘 하면 그렇죠. 티록신이죠.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물질 대사가 촉진 억제? 그렇죠. 물질 대사가 촉진되어서 체온을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골격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울 때는 아무래도 몸이 부르르 떨리는 현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골격근에 떨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티록신에 의한 물질대사 촉진 그리고 골격근 떨림에 의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죠.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피부 근처 혈관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추울 때는 열을 저때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 발생량을 위해서 증가시켜 줘야 한다면 반대로 열 발산량은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 어떻게든 갖고 있는 이 열은 잘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그렇죠. 수축되어야겠죠. 혈관이 수축이 된다면 이 피부로부터 혈관이 멀어지게 될 거고요. 이 따뜻함을 온기를 품고 있는 혈액이 흐르는 양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수축이겠구나. 여기 지금 수축 또는 이완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완이 아니라 수축이겠네.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이네 라고 적어놓고 한번 문제 봅시다. 기억 A는 티록신이다. 맞고요. 니은 기억은 수축이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골격근 수축에 의해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네, 맞는 말이죠. 쌤이 골격근 떨림이라고 적었지만 골격근 떨림이나 이 골격근이 수축되면서 이제 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귿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봅시다. 그림은 사람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지금 가로축에 시상하부 온도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이 37.0도,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37.4도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온도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상하부 온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주변 온도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지금 기억과 니은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반대로 니은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자, 우리가 주변의 온도가 더워지면, 즉 고온 자극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고온 자극이 우리 몸에 도달하면은 체온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이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안 그래도 지금 주변이 더워요. 그런데 열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겠죠. 열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반대로 우리 몸에 가득 차 있는 열은 바깥쪽으로 방출, 즉 발산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온 자극이 오게 되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 기억과 니은 중에 감소하는 값이 기억이었죠? 아, 기억이 열 발생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증가하는 값은 바로 열 발산량이겠죠? 아, 니은이 열 발산량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보기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시상하부는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죠.
맞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시상하부가 어디에 있었죠? 바로 간내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간내는 뇌라는 중추신경계의 한 종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추신경계에 속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피부에서의 열 발산량이다. 발산량이 아니라 발생량이었죠. 자, 얼핏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문제를 단어를 신경 써서 읽어주시면 실수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특히나 열 발생량과 발산량은 이 한 끗 차이잖아요. 둘 다 비읍, 시읒, 리을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얼핏 보면 이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에는 정확하게 적어놓고 문제 풀 때는 잘못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한 단어 꼼꼼하게 읽는 연습도 꼭 하시기를 쌤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디귿 보기 볼게요.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 자, 열 발생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어떤 그래프를 보면 되냐면 요거. 아이고, 이렇게 되네. 다시 볼게요. 요건갑다. 아닌가? 요건가? 아, 요거다. 자, 지우고 다시. 이렇게. 아, 뭐야. 얘들아, 잠시만. 디테일이 좀 신경 쓰이네. 할 수 있어. 자, 잠시만 기다려줘. 이렇게. 그렇지. 안 되겠다. 그냥 합시다. 자, 이렇게 이 그래프만 잘 보면 되죠. 이 그래프만 잘 보면 됩니다. 자, T1과 T2 시점에 점만 잘 찍으면 돼요. 열 발생량에서 T1일 때 열 발생량 요만큼, T2일 때 열 발생량 요만큼이잖아요. 누가 더 크죠? T1일 때가 열 발생량이 더 크죠. 근데 뭐라고 적혀있죠?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라고 적혀있네요. 적다가 아니라 많다, 뭐 크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페이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21년 수능 문제입니다. 3점짜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자, 지문부터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의 체온의 변화와 이 A, B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 A와 B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여기 있네요.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 중에 가 그림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지금 체온보다 낮은 온도, 높은 온도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온도는 같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일단 올라가겠죠.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날 겁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도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억 구간에 보면 체온이 아주 소량이지만, 아주 작은 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어요. 체온이 올라가고 있네? 뜨거운 물에 들어갔구나. 즉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온도가 지금 뚝 니은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네요. 당연히 찬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도 추워지잖아요. 갑자기 차가워지죠, 우리 몸이.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고 있네.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가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온이 변화할 때 이 변화하는 체온을 우리가 다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중에서도 지금 나 그래프에서 제시된 거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기억 구간에 집중해서 보시면 이 A라는 값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체온보다 높은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면은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이때 증가하는 값이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체온이 지금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평소보다 체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온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주기 위해서는 체온을 다시 낮춰줘야 됩니다.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 증가시켜줘야 되는 게 과연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 중에 뭘까요? 자, 안 그래도 지금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뜨거워 죽겠는데 열 발생량이 늘어난다? 절대 안 될 일이겠죠? 자, 그럼 정답은 딱 하나죠. 땀 분비량이 늘어나야겠구나. 땀 분비량. A는 땀 분비량이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다들 목욕탕에 가신 적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따뜻한 물에 이제 한 가슴까지 딱 들어가서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가슴팍이나 여기 목,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걸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땀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체온이 평소보다 올라갔으니까 그 체온을 다시 낮춰주기 위해서 땀이 분비가 되고 그 땀이 기화되고 식으면서 열을 발산시켜주게 되잖아요. 땀 분비량이 늘어나면 밑에다 적을게요. 다른 색깔로. 땀 분비량이 늘어나면 열 발산량이 증가할 테니까 올라간 체온을 다시 낮춰줄 수 있겠네. 아, 그럼 A는 땀 분비량이 맞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A가 땀 분비량이라면 B는 뭘까요? B는 보시면 지금 니은 구간에서 높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네요. 자, 니은 구간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일 때입니다. 체온보다 낮은 온도면 지금 우리 몸이 굉장히 차가워졌을 거예요. 그럼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한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좋은 힌트가 있는 게 A와 B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A가 땀 분비량으로 결정이 되어 버린다면 B는 자연스럽게 열 발생량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열 발생량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열 발생량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낮아진 체온을 다시 복구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맞는 말이구나. A와 B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이다. 아니죠.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이다. 니은. 열 발생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자, 이거는 열 발생량 그래프, 즉 이 점선의 그래프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 되겠죠. 자, 점선 그래프 여기 있습니다. 자, 1번 구간 여기 있고요. 2번 구간 여기 있네요. 1번 구간보다 2번 구간이 열 발생량이 훨씬 높네요.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해야 되고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죠?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반대로 해야 되죠. 1 구간이 더 적습니다. 그래프 위치가 훨씬 낮으니까요. 맞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를 하면 땀 분비량은 증가한다. 요거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일단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디귿이 답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했다. 즉 고온 자극. 자, 잘 안 보이죠? 고온 자극을 우리 시상하부가 인지를 하며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 땀 분비량을 늘려야겠죠? 땀 분비량이 늘어나면 이 땀이 기화하면서 열 발산량이 늘어날 테니 체온을 낮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디귿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체온 조절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제 혈당량 조절 문제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쌤이 수업 때 안 풀어준 문제였죠.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한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세 가지 호르몬, 글루카곤과 기억 니은이 분비되는 내분비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힌트, 기억과 니은은 에피네프린과 인슐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 그리고 가와 나는 부신과 이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봅시다. 자, 글루카곤 어디에서 분비되죠? 너무 쉽다. 그렇죠. 이자죠? 그리고 지금 이 니은이라는 호르몬도 이자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럼 니은 뭘까요? 인슐린이겠죠. 아까 기억과 니은은 에피네프린과 인슐린 둘 중 하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살짝 볼까요? 자, 그럼 당연히 하나 남은 기억이 에피네프린이 될 것이고요. 이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나는 당연히
부신이 되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호르몬 색깔이랑 내분비는 색깔을 다르게 해줄게요.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쉽게 밝혔고요. 내분비샘 가나도 쉽게 밝혀냈으니 보기 봅시다. 기억, 가는 부신이다. 아니죠. 나가 부신이죠. 니은, 기억,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혈당량이 감소한다. 자, 에피네프린은 여러분 글루카곤과 같이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었어요.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두 호르몬,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은 혈당량 상승시켜주는 호르몬, 인슐린은 혈당량 낮춰주는 호르몬이었어요. 디귿, 글루카곤과 니은, 인슐린의 혈당량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글루카곤과 인슐린 하면은 대표적인 기량작용을 하는 두 호르몬이었죠. 기량작용이 뭐였죠? 같은 표적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걸 기량작용 또는 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귿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두 문제는 쌤이 수업 때 풀어준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필기를 했다고 해도 또 다시 풀다 보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자, 그림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는 이자의 세포 X와 Y에서 분비되는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순서 없이 X와 Y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그래프부터 해석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즉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량이 어떻게 될까요? 혈당량은 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소화 과정에서 분해를 하면 포도당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이 포도당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 혈액 속의 포도당 양도 증가할 테니까 혈당량이 상승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높아진 혈당량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주기 위해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야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기억 호르몬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니은 호르몬은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네요. 그럼 과연 이 기억 호르몬이 뭘까요? 기억 호르몬은 뭐다? 증가하는 호르몬입니다. 왜 증가한다?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한 호르몬 무엇이었죠? 딱 나와야죠. 그렇죠.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고 혈당량이 올라가면 이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혈당량을 다시 낮춰줌으로써 혈당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감소하는 니은 호르몬은 글루카곤이 되겠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잖아요. 안 그래도 밥을 먹어서 혈당량이 높은데 이 글루카곤까지 분비되면 혈당량이 더 치솟겠죠. 그래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줄어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옆에 그림까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과 니은을 밝혀냈습니다. 자, 기억이 인슐린, 니은이 글루카곤. 글씨가 이상하다. 다시. 글루카곤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 이자의 알파세포, 베타세포 구분해 볼게요. 쌤이 어떻게 외우랬죠? 부배인, 혈, 낮아짐. 부교감신경이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혈당량이 낮아진다. 인슐린 하면 부배인혈, 베타세포입니다. 누가 자극한다? 부교감신경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는 문제가 나오는 수준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반대로 글루카곤은 알파세포겠죠? 그래서 X가 베타세포, Y가 알파세포 될 거고요. 이 알파세포를 자극하는 건 이 반대로 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자, 이건 기억과 니은이 둘 중 어떤 건지 몰라도 일단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량작용. 맞는 말. 니은은 즉 글루카곤은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자, 여러분,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포도당이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즉 혈당량이 낮아진다는 말이겠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된다라는 말은 혈당량을 낮춘다는 말입니다. 누가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었죠? 니은이 아니라 기억, 인슐린이었죠? 그러므로 니은 보기는 틀렸네. 자, 디귿. X는 알파세포이다. 알파가 아니라 베타세포였죠? 그러므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아까랑 비슷한 문제예요. 이자의 알파세포, 베타세포 구분해놓고 어떤 호르몬인지 맞춰봐라. 그리고 옆에 있는 그래프까지. 자, 너무 쉽습니다. 빨리 적어봅시다. 자, 알파세포는 당연히 글루카곤을 분비하고요. 베타세포가 인슐린이었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호르몬 A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포도당의 농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이 호르몬 A의 농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혈당량이 높아지면 어떤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난다? 그렇죠. 혈당량이 높아지면 혈당량을 낮추기 위한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 호르몬이 뭐가 될까요? 혈당량을 낮추기 위한 호르몬? 아, 인슐린이구나. 인슐린의 분비가 늘어나야 이 높아진 혈당량을 다시 낮춰줄 수 있겠구나. 그럼 이 A는 인슐린이니까 기억 니은 중에 니은에 해당하겠네. 이렇게 다 풀었으니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 A는 동그라미 기억이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었죠? 니은은 인슐린이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연수다. 자, 우리 혈당량 조절 중추가 어디였죠? 그렇죠. 연수가 아니라 간내, 시상, 하부였죠? 그러므로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31페이지에 2020년 9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랑 유사한 그래프 문제죠? 역시나 그래프의 가로축을 보시면 포도당 농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즉 혈당량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억과 니은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포도당 혈당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고요. 니은 호르몬은 혈당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호르몬이네요. 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자, 혈당량이 오를수록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한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니은이 당연히 인슐린이 될 거고요. 기억이 글루카곤이 되겠네.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나그림도 한번 볼게요. 자, 나그림은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과 글리코젠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린 이 그림을 통해서 각 과정을 더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의 이름 한번 적어볼게요.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된다? 요거 어떤 호르몬이 자극시켜줄까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뀐다.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겠네. 즉 혈당량이 낮아지겠네. 그러면 이 작용을 도와주는 건 인슐린이겠네. 인슐린이라고 이쁘게 적어주고, 그럼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 즉 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갑자기 포도당의 양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 혈당량도 증가할 거고요. 그럼 당연히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이 B라는 과정을 촉진시켜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자, 기억은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알파. 니은, 인슐린은 B 과정을 촉진한다. 자, 인슐린은 보시다시피 A 과정을 촉진하고 있죠. B 과정이 아니라 동그라미 A 과정을 촉진. 디귿, 기억과 니은,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간에서 기량작용을 한다. 맞는 말이죠. 계속 비슷한 멘트들이 반복되고 있죠. 기량작용이라는 표현도 정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요거는 쌤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죠.
그린 가와 나는 정상인, 둘 다 정상입니다. 1과 2에서 기억과 니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1일 때 한 사람에게만 인슐린을 투여를 했다. 기억과 니은은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와 포도당 농도 중에 하나이다. 자, 둘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인슐린을 투여를 한다면 당연히 글루카곤 농도나 포도당 농도의 변화가 생겨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둘 중에 이 1번 사람 한번 보세요. 전혀 변함이 없죠. T1 이후의 시간에 전혀 기억값과 니은 값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1번 사람한테 인슐린을 투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값이 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쭉 올라가는 변화가 있는 이 2번 사람한테 인슐린을 투여를 했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상인 사람이에요. 인슐린이 이미 정상적으로 잘 분비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인슐린을 더 투여를 했대요. 그리고 따로 밥을 먹거나 뭐 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 봅시다. 그래프 가를 보니까 인슐린을 투여하니까 지금 이렇게 쭉 어떤 기억값이 감소하고 있네요. 자, 인슐린을 투여를 하면 여러분 혈중 포도당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어떤 호르몬?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었잖아요. 아, 그러면 기억값은 당연히 포도당 농도겠구나. 아, 혈중 포도당 농도가 기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니은 값이 글루카곤 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글루카곤 농도가 증가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정상인 사람입니다.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해서 혈당량에 변화가 없었는데 인슐린을 자기적으로 투여를 해준 덕분에 지금 혈당량이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혈당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가 된다면 다시 혈당량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원래 범위를 회복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봅시다. 기억,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요거 맞는 말이죠?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혈당량을 낮춰주느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기도 하지만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체세포로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보기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기. 동그라미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이다. 아니죠. 혈중 포도당 농도는 기억이었죠. 자, 디귿. 2번 사람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 분의 1번 사람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자, 지금 글루카곤의 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래프를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T1과 T2 시점을 한번 짚어봅시다. 자, T1 시점 여기고요. T2 시점 여기죠. 자, T1 시점일 때는 지금 1번, 2번 사람의 글루카곤 농도가 똑같아요. 자, T1 시점입니다. 1번 사람, 2번 사람의 글루카곤 농도가 똑같았어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값이 같을 테니까 값이 1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T2 시점 한번 볼게요. T2 시점은 역시나 1번 사람은 T1일 때랑 이 글루카곤 농도가 똑같은데 2번 사람만 지금 T2 시점일 때 글루카곤 농도가 증가했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사람의 글루카곤 농도는 똑같아요. 즉 분자값은 똑같은데 2번 사람의 글루카곤 농도, 즉 분모값은 증가했네요. 자, 분자값이 일정한데 분모값이 증가했다? 그럼 전체값은요? 감소하게 되겠죠? 분수 전체값은 감소하겠네. 즉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겠네. 근데 지금 반대로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억 보기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나갈게요. 이번 문제는 쌤이랑 풀었던 문제네요.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간과 이자 중에 하나이다. 자, 가 그림 보세요. 우리 이런 그림은 많이 봤잖아요. 자, 기억은 누가 봐도 간이고요. 니은은 위 아래쪽에 있는 이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 그래프를 보시면 식사를 한 후에
식사를 한 후의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지금 나타낸 값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여기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혈당량이 오르게 될 겁니다. 혈당량이 지금 오르는 건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혈당량이 다시 이렇게 낮아져서 원래 범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혈당량 조절이 되네. 혈당량이 올라가도 이 혈당량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정상 분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분석하시고 한번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글루카곤은 기억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 자, 기억은 간이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글루카곤은 기억,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 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었어요. 즉,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었죠.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었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주는 호르몬, 인슐린이었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얘기였네요. 니은,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디귿,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T1일 때는 지금 포도당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야겠죠? 하지만 T2 시점은 이미 혈당량이 정상 범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인슐린이 더 이상 분비 안 돼도 상관없겠죠? 그럼 인슐린의 분비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적혀 있네요. 그러므로 니은 보기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문제고요. 그림간은 공복 상태인 정상인에게 이번에는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완전 직접적으로 포도당을 투여했대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나는 간에서 호르몬 A에 의해 일어나는 물질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봅시다. 포도당을 투여했더니 당연하게도 혈당량이 이렇게 쭉 올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혈당량이 다시 쭈르르르르 감소해서 원래 범위를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인슐린 정상적으로 분비되는구나. 그래서 혈당량이 올라가도 다시 혈당량이 낮춰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호르몬 A는 뭘까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네요. 즉,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지금 분해시켜주는 작용을 촉진한 호르몬입니다. 포도당의 양이 늘어날 테니 즉 혈당량이 올라갈 겁니다.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뭘까요? 여기 힌트가 있는 게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래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은 사실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은 뭐였죠? 그렇죠. 글루카곤이었죠. 자, 그러면 그래프도 분석했고 호르몬 A도 밝혀냈으니 보기 봅시다. 기억, A는 글루카곤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A는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요 멘트는 누구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죠? 이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즉 혈당량을 낮춰준다는 의미죠. 요거는 인슐린의 역할이었죠. 이 A는 글루카곤이니까 글루카곤의 특징은 아닙니다. 인슐린의 특징입니다. 디귿,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인슐린 농도 물어보고 있으니 이 혈당량 확인하면 되겠네요. T1일 때는 혈당량이 높고요. T2일 때는 혈당량이 낮습니다. 혈당량이 높을 때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혈당량을 낮춰줘야겠죠. 반대로 혈당량이 낮으면 이미 혈당량이 낮으니까 인슐린 분비 안 돼도 상관없겠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의 농도는 T1일 때가 더 높아야겠네요. 요렇게요. 근데 지금 T2일 때가 1일 때보다 높다라고 돼 있네요. 반대로 적혀 있죠. 낮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2페이지 조금만 더 풀고 여러분 한 타임 더 쉬어갈게요. 이게 문제 개수가 많으니까 이 영상 풀 영상으로 찍으면 막 2시간 가까이 될 것 같아서 쌤이 이 3개에 걸쳐서 좀 끊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딱 2문제만 더 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보시면 그림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 B가 포도당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인슐린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1형과 2형 당뇨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1형 당뇨, 2형 당뇨 다들 기억하시죠?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였고요.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는 정상이나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였어요. 아마도 그 간이라는 표적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인슐린이 간 앞에 와서 똑똑똑 인슐린 나왔어 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서 그래프를 봤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B라는 사람 보세요. 포도당을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슐린 농도에 변화가 없네요. 인슐린이 아예 그냥 분비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럼 이 B가 1형 당뇨, 즉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당뇨병 환자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A가 2형 당뇨병 환자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 바로 보기 한번 접근해 봅시다. 기억, A는 2형 당뇨병 환자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인슐린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자,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죠. 인슐린은 이자의 어디? 그렇죠. 베타세포였죠.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까먹으면 안 돼요. 디귿, 구간 1 동안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정상인이 B보다 많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상인과 B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인슐린의 양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지금 이 1번 구간에서 정상인의 인슐린 농도는 요만큼이나 높고요. 이 B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농도가 낮아요. 인슐린 농도가 압도적으로 정상인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이 인슐린의 농도가 높으면 당연히 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양도 많아지겠죠. 자,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인슐린 농도에 비례할 것입니다. 비례할 것이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많이 분비될수록 혈당량이 낮아진다. 어떻게 낮아진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면서 포도당의 양을 줄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이 정상인이 당연히 B보다 인슐린 농도가 많았으니 글리코젠 합성도 더 잘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양도 많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네요. 기억 디귿 맞으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그린 가와라는 각각 혈당량 조절이 정상인 사람 X와 당뇨병 환자인 Y가 같은 양의 주스를 마신 후의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가 그래프는요, 혈당량, 나 그래프는 인슐린 농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쌤은 나 그래프부터 봤어요. 나 그래프를 봤더니 자, 지금 X가 정상인이었고요. Y가 당뇨병 환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스를 마신 이후에도 전혀 인슐린이 분비량이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 1형 당뇨병이네. 인슐린 분비가 그냥 아예 안 되는구나. 우리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스를 먹든 운동을 하든 인슐린이 아예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구나. 분비량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시면서 이제 가그래프 볼게요. 자, 가그래프 보시면 이 X 아까 정상인이었죠? 정상인이었기 때문에 주스를 마셨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혈당량이 오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혈당량 조절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Y는 당뇨병 환자였잖아요. 당뇨병 환자였기 때문에 이 주스를 먹어도 혈당량이 오르기는 오르되 인슐린 분비가 조절이 안 되니 계속 혈당량이 오른 채로 유지가 돼버리죠. 당뇨병 환자 확실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 양이 늘어나니까 이 오줌을 통해서도 포도당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맞는 말. 니은, 구간 1에서 X의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한다. 자, 1번 구간에서 지금 혈당량 올라가고 있잖아요. 혈당량이 올라가고 있는데 글루카곤까지 분비된다? 안 되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었잖아요. 이 글루카곤 분비량은 감소되어야 되겠죠? 디귿, 구간 2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X에서가 Y에서보다 많다. 자, 글리코젠 합성량은 쌤이 아까 얘기했죠? 인슐린 농도에 비례한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글리코젠 합성도 잘 된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X가 Y보다 인슐린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X에서가 Y에서보다 당연히 인슐린 양이 많으니 글리코젠 합성량도 많을 겁니다. 근데 디귿 보기 맞게 적혀 있네요.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말. 그러므로 기억 디귿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남은 문제는 쌤이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